서울노동TV 노동자를 가장 이롭게 하는 상담 오늘 30회 함께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노동법률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신 박성훈 노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주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상담 사례 소개 말고요. 네네. 이제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에서 교부 의무를 담은 개정근로기준법이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꽤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이 임금명세서를 꼭 주도록 하는 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사실 임금은 제일 중요한 노동 조건이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첫 번째 목적도 임금인 것이고요. 그런데 되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입사할 때 얼마 받기로 약정하고 그때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임금 인상되면 한번 확인하고 네, 그 외에는 거의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또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임금 체계가 복잡한 나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아주 저임금으로 착취를 하다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임금 인상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이 기본급여 베이스가 인상되면 사실은 연동해서 커지는 게 많다 보니까 이 베이스는 그냥 두고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추가하고 인상하는 방식으로 총액을 인상해온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임금 체계가 정말 복잡한 나라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해서 또 각각의 구성 항목별 금액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또 덧붙여가지고 시간의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법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주는 내역을 이제 제공하는 임금 명세서 발급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굉장히 임금 관련된 분쟁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은 사실 임금 명세서를 주는 사업장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었어요. 임의적이었던 거였는데 이제는 11월 19일부터는 이제 모든 사업장이 임금 명세서를 이제 줘야 되는 거죠. 뭐 임금명세서 계속 좋아왔던 사업장은 크게 변하는 건 없겠네요. 네, 그렇지가 이제 않은 거죠. 이 개정법 시행의 의미는 임금 명세서를 이제 반드시 줘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을 적어라라고 하는 필수 기재 사항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한 요 의미도 대단히 큽니다. 이따도 보시겠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내용들 보면 상당히 많아요. 실제 이런 것들 다 갖춰가지고 그동안 임금 명세서를 줘왔던 사업장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동안 줘왔던 사업장들에는 해당 안 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 거의 모든 사업장들이 바뀌는 법에 따라서 새로운 임금 명세서를 이제 교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얼마 줬으니 이번 달에 얼마 줬다.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내용 정도의 명세서가 아닌 이제 필수 기재사항 들어가 있는 임금명세서를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좀 알려주시죠. 일단 임금 명세서 기재 사항은 이제 일단 근로기준법상으로는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세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이름하고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같이 이게 누구 거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에다가 임금 지급일. 이게 일단 기본이겠고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일단 총 근로 일수하고 총 근로 시간 수. 이게 이제 월급 명세서라고 한다면 한 달 동안의 총 근로일, 또 한 달 동안의 총 근로 시간 수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시간의 근로 시간까지도, 그러니까 연장 근로 시간 몇 시간, 야간 근로 시간, 휴일 근로 시간 몇 시간까지 시간 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임금 총액은 물론이고 각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까지 다 적어야 됩니다. 여기 약간 좀 이제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통화 이외의 물건 같은 거, 상품권 같은 거, 또는 이제 뭐 물품을 회사에서 이제 임금처럼 지급해 왔다. 이렇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내역하고 수량하고 평가액까지 그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이제 각 항목별 이제 임금의 계산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공제 내역인데요. 우리 이제 법에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3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세금, 네. 주민세하고 그 근로소득세. 네. 두 번째는 4대 보험 본인 부담. 네. 세 번째는 이제 노동조합 조합원이면 조합비겠는데요. 그 공제 내역도 이제 항목과 금액까지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시간의 근로 수나 이제
그 각 항목별의 어떤 계산 방법까지 기존에는 거의 없었던 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라고 하는 게 그동안 안 져오던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져왔던 사업장들도 이제 법에 맞게 다시 작성해서 줘야 되는, 그래서 거의 모든 사업장에 다 해당되는 변화를 가져올 만한 이런 계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각종 시간의 근로 같은 경우에 수당 제대로 안 지급해온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게 이제 쉽지 않아지겠죠, 그죠? 요런 어쨌든 기대도 해볼 만하다. 특히 포괄 임금제, 뭐 말 그대로 퉁쳐가지고 시간 수당을 그렇죠. 거의 고정액으로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그냥 재수당해서 지급했던 이런 문제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노동부가 이 제도 시행 초기에 좀 잘 집행해 준다고 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좀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 한 가지 약간 좀 특징적인 건데요.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던 어떤 네. 통화 이외의 임금, 예를 들면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그렇죠. 또 물품 같은 것들을 지급해온 사업장,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게 임금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적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평균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임금을 좀 확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 항목별 이제 계산 방법 네. 이것까지 이제 적어야 한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걸 적어야 되는지. 이게 특히 시간 수당에 해당되는 내용이겠는데요. 원래 이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시급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그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도 개정이 됐는데요. 거기 보면은 임금 명세서 서식을 이렇게 아예 제정을 했어요. 아, 거기에 보면은 각종 임금 구성 항목의 계산 방법까지 별도 항목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적법하게 이제 시급 통상 임금이 얼마인가부터 일단 산출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곱하기 1점에서 얼마다, 이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통상 임금 관련된 어떤 그동안 논란이나 혼란 또는 위법하게 적게 지급해오던 기본급 기준을 1.5배 지급하는 데 많았단 말이죠. 네. 그런 문제도 좀 개선될 수 있는 계기로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통상 임금이 뭔지도 몰랐던 노동자들은 이번 기회에 음. 진짜 내 통상 임금이 지금 얼마 이게 딱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통상임 관련해가지고는 지난 노가리 그렇죠. 9회 10회에서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 참고해가지고 자세한 내용도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임금형에서 이 교부하는 거는 이제 모든 사업장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외 사업장이 없습니다. 다 적용이 되고요. 5인 미만. 그렇죠. 일용직이든 알바든 한 명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네. 그럼 그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줘야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체하고 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감당 근로자 같은 네.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시간의 수당 제도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의 근로시간 수는 안 적어도 된다. 그 정도는 이제 예외를 두고 있고요. 근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5인 미만 사업체 같은 경우에 시간의 수당 제도가 적용 안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일 더해도 뭐 더 받는 게 없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 계셔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간의 수당, 특히 가산 수당은 적용 안 되지만 일 더한 만큼 임금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좀 이번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세서에 안 들어갈 뿐이지 계산해서 받아야 된다. 그렇죠. 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달간의 총 근로 시간 수 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았을 때 벌칙은 어떤 거예요? 일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세세하게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임금 명세서를 안 준 경우에는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금 명세서를 주긴 줬는데 일부 기재 사항을 누락했거나 사실이 아닌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1차, 2차, 3차라고 이 차수라고 하는 거는 1년 기준이에요. 1년 이내에 위반 사항이 있어가지고 과태료 부과받았는데 또 이런 게 생겼다. 이럴 때 2차가 되고 3차가 되는 거예요. 1년 이내에 또 발생하면 그렇죠. 누적되는 거죠. 예.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건당 명당 한 건이에요. 한 명이 한 건이라서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직원 10명인데 임금 명세서를 다 안 줬다. 10건인 거예요. 10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저희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도 집중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를 안 줬거나 또는 기재사항이 제대로 안 적힌 명세서를 받으셨다고 하면 저희 법률센터로 제보 상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소개해 주신 박성호 센터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